국가 부도 가능성은 낮은데 왜 한국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가? 지금 한국 경제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안정적,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IMF 때처럼 급격한 외환 유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장은 비어가고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넘고 회사에서는 올해는 인상 어렵다는 말이 일상처럼 들립니다. 부도는커녕 견고한 나라라는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국가가 버티고 있다면 국민도 같이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국가는 버티지만 개인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한국이 국가 부도에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외환 보유액.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는 위기 시 버팀목이 됩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더라도 단기간에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무역 흑자 구조. 에너지 수입은 많지만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꾸준히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용 등급 안정. S&P,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어급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국채 발행도 꾸준히 소화되고 있죠. 즉, 나라 자체의 신용은 아직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 체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체감상 나쁜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경제의 회복력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격은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2%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임대료, 식비, 전기요금 등 생활 필수 비용이 중심이라 절약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내수 붕괴. 수출은 유지돼도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여력이 없으니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매출이 줄고 중산층도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국가 전체 GDP엔 큰 영향이 없어도 서민의 체감 경기는 불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경제의 덫.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겼습니다. 즉, 나라보다 국민이 더 빚이 많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만 불어나죠. 이건 IMF, 리먼 사태 때보다 심각한 구조입니다. 자산의 양극화. 부자는 돈으로 돈을 벌고 서민은 돈을 잃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부동산, 주식, 달러, 금, 자산 가격은 고공행진인데 그걸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습니다. 결국 국가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 경제는 후퇴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청년층의 무력감. 일자리 구조가 경직돼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부동산 진입도 막히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경제를 통해 꿈꾸는 미래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세대 단절의 시작이죠. 이제부터의 경제는 국가 위기가 아니라 국민 위기로 전환됩니다. 부도는 안 나지만 개인 파산자는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생활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겁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구조에서는 금리 인하가 곧바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단기 투기가 다시 붙고 자산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자국 통화를 낮추면서 한국 수출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서민 물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 은행권은 부실 대출을 줄이려 하고 정부는 가계 대출을 조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소비가 더 얼어붙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회, 이게 앞으로의 한국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기업이 임대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은 자산이 없는 임차계급으로 남게 되죠. 자유는 줄고 불안은 늘어납니다. 과거엔 부동산을 사야 부자였지만 앞으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즉, 월세 받는 사람보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유튜브 콘텐츠, 디지털 자산, 자동화 수입 구조.
이런 비물질 자산이 새로운 부의 형태가 됩니다. 경제는 국가의 통계로 측정되지만 삶은 개인의 체감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 파산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갑과 마음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존법은 단순합니다. 나라가 괜찮다고 내 삶이 괜찮은 건 아니다. 국가를 믿지 말고 구조를 읽어라. 결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을 읽는 사람입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국민은 체감 불황. 인플레이션, 부채 내수 붕괴, 자산 양극화. 금리 인하, 부채 위기, 임대 사회화가 이어질 것. 생존 해법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개인 경제력.